오늘 2018년 3월 7일 12시인데요. 경향신문에 나온 그 안희정 지사 30년 정치 인생 하루아침에 추락 이렇게 해가지고 안희정 쇼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방에 그 차기 대통령 주자에서 한 방에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제를 못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뭐 성폭력 문제는 이 정도의 지위와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그 절제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됐어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또 대통령이 이런 분이 됐으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지 알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는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성추문이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미투 운동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차단을 할 수는 여유가 없었죠. 이런 순식간에 나왔고 순식간에 이게 불붙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희정 지사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로 아마 엄청난 핵폭탄이 터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정치권과 모든 기업인 언론인한테 아마 불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를 뭐 이렇게 성폭력을 가한 주로 남성들을 이게 뭐 괴물 취급 한마디로 악하다. 남성들은 악하다라고 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단지 처벌하고 끝나면 되는 문제냐? 그럼 또 이게 없어질까요? 네, 여성들이 계속 미투 운동을 해야 됩니까? 결국 남자들은 또 생길 거고 한국 사회가 여성이 권력을 잡지 않는 한 남자들이 계속 권력을 잡을 것이고 또 권력을 잡는 그 주변에 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그 보좌관으로 가든 주요의 동료로 가든 아니면은 비서로 가든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일이 없어질까요? 또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자는 짐승이라서 뭐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성폭력 문제는 인류의 역사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 앞에서 자기의 성폭력 강간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에도 이 지금 그 성폭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억지로 강간을 해가지고 성행위를 한 다음에 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전부터 사실 권력과 힘의 문제로 해서 본인들이 그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힘을 행사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 행동들은 사실 인류의 역사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을 뿐 아니라 또 이 성 문제가 삐뚤어지게 되면 이제 아동 성폭력으로 발전되고 그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카톨릭 신부들하고 또 심지어는 그 교황 주변에 이제 그 주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쉬쉬하고 있었던 얘기고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아동 성폭력에 관련돼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왔는데 걱정되는 건 또 이러다 잠잠해지면 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성분들이 언제까지 미투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처벌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자제를 못하는 거죠. 자제라는 거를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예, 우리는 이 사회에서 자제와 절제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제와 절제라는 것도 하고 싶다는 욕망과 그걸 할 수 있는 환경과 내가 얼마든지 입막음 할 수 있다는 그 가정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마구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가 미투 운동 몇 번 하고 나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사람은 의아해할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왜 그걸 절제를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이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본인이 원한다고 이렇게 자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핵폭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으려고 해도 생각은 이게 몸속에서 저절로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면 마치 폭탄 터지듯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해봤는데 그 꼼짝을 못 하더라.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용히 넘어가더라. 그러면 또 발동이 걸리는 거죠. 폭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꼭 안희정 지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신부들도 사실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절제 훈련을 엄청나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신부가 지위가 생기던 하여튼 신부가 돼서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걸 인간의 본성이니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부를 하고 끝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걸 단지 한번 처벌해서 이런 나쁜 놈들은 감옥에 쳐넣어서 그 일단 벌을 주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탁탁 털고 해결된 거냐? 그게 아니는데 이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엔 또 새로운 남성들이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여성들이 있고 또 그런 환경과 권력이 주어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처벌과 감시를 더 세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여성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바로바로 처벌이 되도록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남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생기면 일단 어마어마한 벌을 부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면은 거의 인생이 종치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본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이런 미투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지위와 권력을 가져야 되는 문제 해결될 수 있겠죠. 결국은 그 남성이 이런 걸 하는 거는 남성이 그만큼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성이 힘이 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죠. 여성과 같이 있을 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이 세다면 절대 그러지 못할 텐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근육이나 이런 게 힘이 세니까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그런 본성이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 과연 예전부터 그랬다? 예, 원래 인간은 성적 욕망을 자제를 못하는 남자들은 자제를 못한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인간은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죠. 누구나 이제 몸속에 그 성을 원하는 지향성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이 문제들은 그게 권력과 결합이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권력을 누리는 순간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구나. 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 못하는구나.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점잖았는데 내가 약간 그 더러운 욕을 하고 성적 농담을 해도 다른 사람들 하하하하 재밌어요. 막 저런 말도 하시네요. 와 해주면 사람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나 이러고서 이제 그 막 야한 농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용인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뭐 것들이 막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권력과 이제 성적 문제가 결합이 돼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성적인 문제는 예전에도 사실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권력의 힘으로 다 그걸 이제 틀어 막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여성들도 본인의 고통과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온 거잖아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억압받았던 목소리가 자기를 되찾는 과정이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여성들이 본인은 항상 약자 피해자로 혼자서 이제 눈물을 짓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죠. 여성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약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그 모든 언론과 모든 목소리들 이런 거는 강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제 미투 운동이 몇 번 하다가 또 이 냄비가 끓어올 들이 팍 끓다가 나중에 그게 확 사그라들까봐 걱정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력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자제가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 자제가 안 되는 이 권력을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권력을 얻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한테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과 고찰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권력을 누려서 휘둘러 가지고 그래 보자라는 거지. 권력을 누리면 그 권력에 인간의 연약한 몸이 결합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마치 우리가 칼을 나를 쥐고 있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죠. 우리는 위에 올라가면 권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실체한테 휘둘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성이라는 문제, 근본적인 성이라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성적 욕망은 커지게 됩니다.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인간과 인간 간의 접촉이라고 할까? 이게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수한 사람들을 서로 이제 접속하고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만큼 권력의 힘도 커지고 우리가 이제 성적 만남도 사람과 남성과 여성이 스치면서 지나가서 만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성적 표현과 욕망은 점점 더 그것도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보다 성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거는 점점 더 세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슬람처럼 이 옷을 가리고 이렇게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점점 더 커지게 돼 있고 또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아름다움을 점점 표현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남성은 또 그거를 성적으로 또 이게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이 무의식 중에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근데 이 연약한 동물이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서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욕망들 중에 그 많은 욕망들이 그 발전을 뒤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부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신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게 의성적으로는 억압을 하지만 몸의 본능으로 점점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돼가지고 성적으로 욕구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딱 돼서 뭐 남성과 여성이 둘이 있다든지 뭐 그거를 힘으로 억눌러서 이게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하여튼 뭐 이 문제가 꼭 뭐 어떤 사람이 뭐 변태라서 그렇다 이렇다기보다는 뭐 인간의 마음속에 그 성적 그 욕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지사도 그랬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적 욕망이란 게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걸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런 게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그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성들은 곱게 보이지는 않죠.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점점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데 남자들은 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으로 자꾸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몸속에서 자꾸 그거 시뮬레이션을 또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위험한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뭐 무슨 그 스님이나 아니면 뭐 천주교 신부님처럼 그 자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억누르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하게 민성경을 왜곡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적인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터놓고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성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육체이기 때문에 그거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더 겉보기에는 점잖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음란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사는데 너무 도저히 욕구가 해소 안 돼서 예? 뭐 우리 그냥 뭐 평범한 드라마에 나오듯이 뭐 또 딴 애를 하나 더 사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해가지고 풀 수가 있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건전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건전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이게 주변에 시선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시뮬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거 나중에는 그게 왜곡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심해지면은 아동 성도착증, 유아한테 어린이한테 그런 게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 물론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란 건 우리가 자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성적 욕구라는 거를 그러면 해소를 육체는 육체일 뿐이니까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욕구를 막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제는 답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결국 모든 게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신체가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고 신체가 우리를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제어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내 썰을 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어가 사실 안 돼요, 육체가. 예, 육체가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힘들죠. 예. 그렇지만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머리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육체는 그 육체로서 해결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자제를 한다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용수철처럼 사실은 조금만 맞으면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거 사실. 근데 폭탄 같은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제를 해서 감추고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 조건이 되면은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사실은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그런 어떤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교류가 이제는 사실은 만남이 잦죠. 예,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로서 만남이 잦아지고 대화가 잦아지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여성의 아름다움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글쎄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잘못 다루는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도 다칠 수가 있죠. 자제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지금 저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사람보다 더 자제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더 나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글쎄요, 그 문제는 결국은 이성과 컨트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명확하죠. 우리의 머리로서 육체를 제어할 수는 없어요. 육체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이성을 끌고 다닙니다. 결국은 이 육체가 주인이고 이성은 하인이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육체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눈이 먼 욕망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지점에 따라서 막 끌려가면서 이성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그 육체가 가는 사고들을 어떻게 하든지 차단해서 막고 숨기려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성이 육체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틀린 거죠. 사실은 우리는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우리의 이 원시적인 육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육체가 가지고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몇 가지로 열리게 되고 그게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는 거죠. 성 문제도 사실은 점점 심화되는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욕망이 없던 과거 시대보다 과거 시대가 더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육체죠. 예, 이것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저 길로도 갈 수 있는 육체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잘 우리 육체가 예를 들어서 성 문제라는 하나의 길이 있고 또 다른 거에는 예를 들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누리려는 길이 있겠죠. 근데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치인이 된다면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육체가 두 가지 욕망을 그때부터 생기는 거였죠. 하나는 정치적인 거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적 욕구로 달려가는 그 두 가지 길만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둘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환경이 되는 순간 권력도 누리면서 그걸 이용해서 성적 욕망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달려가는 움직이는 길을 딱 두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얘는 영리하기 때문에 둘 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달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어느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느냐. 그걸 딱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고 극도로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성적 욕망을 갖고 있고 권력에 대한 욕망도 갖고 있는데 하나를 하려면 하나는 눌러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걸로 어떻게 할까요? 아예 대놓고 애인을 사귀는 거죠. 예. 근데 권력을 가지는 사람한테 그게 비난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길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요. 네. 그 비싸고 맛나는 음식들을 실컷 먹으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그러면서도 건전한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정치가들한테는 어떤 그런 자제와 그 어떤 탤런트로서의 어떤 그 연예인들처럼 뭔가를 그 연출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막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걸 사진 찍었다. 뭐 저 사람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눌려 있으니까 더 이상한 말로 나오는 거라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육체가 가는 욕구라고 합시다. 뭐 육체의 욕구를 다양하게 만족시켜주는 수많은 길들을 찾아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성적 욕망은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면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신체가 우리 육체가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제한해 놓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체가 여러 가지 신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이런 신체도 될 수 있고 저런 신체도 될 수 있다. 차라리 적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결혼을 하지만 뭐 애인도 사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아무 문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뒤로 호박씨 까는 것처럼 우리 그 삶을 그 딱 이제 그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걸 깨면은 이제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만들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성적 욕망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젊은 여성을 강간하는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사귀고 만나보고 하는 게 안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연인 관계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만약에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이 복종하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서 애인을 사귀는 게 그게 안 되나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문제죠. 네. 차라리 그렇게 개방적으로 뭐 결혼을 했지만 애인도 사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사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뒤로 호박씨 까고 모든 거를
겉으로는 허허허 점잖은 척 하는 그건 그런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남자들은 결혼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하다가 또 나이 들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보는 것도 그래서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수줍게 그 연인을 만나는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그런 연인을 찾아보든지 그러면 아마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강제로 막 그건 정말 나쁜 놈이죠. 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제도가 풀어놓으면 좋은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만 점잖은 나라라서 그죠? 예. 또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는 나라라면 그럼 다르게 욕망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떠들어대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아주 좋은 영화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영화를 보는 그 자체 거에서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제 그 아침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아침마다 뭐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하면서 그 내 욕망을 풀고 왜냐하면은 저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울증의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네. 사람하고 만나는 게 피곤해요. 네. 사람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는 거가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람하고 만나는 데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여성들하고도 이렇게 뭐 사귀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귀어본다?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기분을 맞춰줄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호감을 갖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젊었을 때부터. 네, 호감을 줄 능력도 안 되고. 뭐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사회 생존을 위해서 허허 웃으면서 이제 점잖은 척 하고 저도 이제 떠들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피곤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데서 이게 사회적인 욕구가 또 있잖아요. 안 풀려요. 네. 예, 왜냐하면 사회에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 존경과 그 신임을 받는 어떤 그런 걸 별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이제 얼굴 잘생기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서 주변 사람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뭔가로 풀어줘야 되죠. 그러면 저도 이제 대면하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입을 다물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워낙 특이해가지고 근데 이런 유튜브에서 마구 떠드는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막 떠드는 거죠. 혼자서 내가 하는 걸. 또 한 가지는 제 안에는 뭔가를 스스로 이제 정립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뭔가 내 나름대로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내 세계관을 정립하고 또 내가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를 내 스스로 터득하는 데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은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회사 가가지고 그렇게 혼자 공부하고 하는 그 1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 데서 많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또 걸어 다니면서 나 혼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요. 저도 물론 아름다운 뭐 사랑스러운 여인들과 여자들과 만나가지고 또 애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뭐 그런 거 재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별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제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책을 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막 이 얘기 저기 떠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특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거기서 문제가 풀리고 뭐 끙끙대고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런 데서 문제가 풀리거나 아니면은 영화관에 가서 아주 재밌는 좋은 영화들을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떠든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욕구가 풀리는 거죠. 뭐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회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신체는 진화 과정에서 이제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 몸은 맞지가 않아요. 시스템이 원하는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은 그 자연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몸이고 시스템은 자본주의하고는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성이라는 게 없었으면 DNA에 성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여자를 만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동료로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DNA,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욕이라는 걸 딱 DNA에서 빼가지고 우리가 일만 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면 아무런 감정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해서 성과만 내고 딱딱 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욕망을 있고 사랑받고 싶고 또 여성을 보면 그 여성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하는 연약한 육체거든요. 근데 이런 연약한 육체가 이런 냉혹한 자본주의 체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안희정 지사나 이런 정치가들이 사실은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죠.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이 신체가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우연한 순간에 그 성적 욕구가 해소된다는 걸 알면 신체를 마구 달려가게 돼 있고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만약에 이제 제가 지위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뭐 더 큰 지위를 얻어서 저 혼자 어디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감시받지 않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뭐 비서 한 명과 둘이서 막 일하고 있다가 밤에 막 12시까지 일하고 있다가 둘이 막 퇴근을 한다. 뭔 일이 있을지 모르죠. 이게 진짜 이 몸 자체가 핵폭탄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그런 조건이 안 생기게 피해야 되겠죠. 일단 해야 될 거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삼가하고 그건 기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인간의 욕구들을 뻥뻥 뚫어가지고 우리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개인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서 개인의 삶으로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개인의 몸 욕구가 풀릴 수 있는 개인의 몸을 가지고 필요할 때 사회라는 건 살짝 발을 담궈서 과제나 일을 수행하고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참 피곤하긴 한데 우리가 완전히 사회에 동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억누를 수가 없고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완전히 개인의 몸으로 돌아가서 이 개인의 몸이 그 다양한 그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것만 하라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몸으로 돌아가야 되죠. 예, 그래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또 자기의 몸을 다루는 훈련을 해놓고 필요하면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는 직업으로서 또 돌아가서 빨리 또 끝내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거를
그 사회와 이 직업에 헌신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사실은 이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어떤 것을 원하고 제 육체가 뭐에 민감하고 그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회에 안 맞아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혼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쭉 뭔가 그 성을 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그 사고들을 속에서 헤매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거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또 이 육체로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그거를 이제 밖에서 뭐 새로운 환경을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또 밖에 산책을 간다든지 하면서 육체를 또 풀어줘야 되죠. 또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정말 맛있는 걸 먹으러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 어쩌면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이 성적 욕구 저를 이렇게 가만 곰곰이 따져보고 발견해 봤을 때 나중에 가서 뭔가가 만족이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몸이 그 뭔가를 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진짜 성적 욕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으면 안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니 성적 욕구라는 거는 결국은 사랑받고 싶다는 거라고 봐요. 내가 꼭 또 섹스를 해가지고 뭐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하기보다는 뭐 성이란 거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나이가 들고 외롭고 고독해지면 저도 어느 순간 사랑을 갈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랑을 충족을 하는 방법이 누굴 강간하고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결국 또 그때 되면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사람 사이에 피곤하게 사는 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주책이라고 하지만 이제 연인을 찾아서 또 연인을 만드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안 몰라요. 나이가 들면 더 힘들겠죠. 그렇게 해야만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제 육체가 그 소리가 있어요. 육체가 얘기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단지 막고 틀고 왜곡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권력이란 건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죠. 결국 권력을 줘서 휘둘른다기보다는 권력이란 건 결국 사람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권력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정과 애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억누르면 저는 또 회사를 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가끔 그렇게 오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이제 어느 순간에 알게 됐죠. 오버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저 사람들은 뭔가 갈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 일도 냉정하게 보지 않고 망치게 됩니다. 그거서 그 권력에 대한 욕구도 다른 방법으로 풀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권력이란 게 그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지만 맺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는 뭐 이런 유튜브를 푸는 거죠. 유튜브 푸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문학이든 아니면은 이 책이든 이런 걸 읽으면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풀려요.
네, 그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과거의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과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풀리는 거죠. 뭐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네, 풀립니다. 저 꼭 모든 방법을 제가 했던 방법으로 해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뭐 필요하면은 제 아들하고 마주 만나서 밥 먹고 아들한테 사랑을 쏟는 걸로 풀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그게 다 되진 않죠. 왜냐하면 애정이란 거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또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개인은 개인으로서 고독한 혼자의 삶 속에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놔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제 보르헤스든지 아니면은 예, 섹스피어든지 이런 작가들과 책을 통해 교류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의 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행복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책을 통해서 대화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진짜 누군가의 주목을 끌려고 하면 광대짓을 하죠. 어리석은 이제 행동을 하고 좀 그 오버를 하게 됩니다. 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망가져요. 네. 저 몇 번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그럴 능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을 쥐고 뭔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저한테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고독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혼자의 삶 속에서 그 욕구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 놓고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고 봐요. 결국 권력을 표현하다가 또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내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단순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자꾸 권력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성폭력 같은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자꾸 이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은 아주 내 삶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능력과 이걸 활용해서 그냥 할 뿐이고 나는 이제 실제 내 삶의 대부분은 고독하지만 삶의 개인적인 삶이 사실은 사회적인 삶보다 점점 더 비중이 커져야 그 다음부터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이 나이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무용을 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책하고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 원래 인생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에서 파묻혀서 몇 날 며칠이고 살면 그걸로 행복해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여름 휴가 같은 걸 받게 되면 저는 휴가 가서 뭐 도서관에서 이제 그 책하고 한 일주일 내내 책하고 씨름하는 걸로만 살아도 저한테는 그냥 굉장히 행복해요. 예. 그리고 그런 힘 가지고 다시 직장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제가 다 빼놓고 직장 생활만 한다면은 그 직장이 감당이 안 되죠. 예. 왜냐면 너무나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제가 하기 싫은 솔직히 제 신체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수많은 일들을 처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때 싸워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오버하는 척하면서 이제 앞으로 막 쭉쭉 밀어붙이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면 저는 개인적인 삶이 비중이 점점 더 커져야 회사도 유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자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육체를 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해놓고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예, 사생활도 어느 정도는 그 힘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죠. 우리가 마치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일하는 것처럼 내 개인의 삶에 다양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제와 그 절제를 필요로 하는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견뎌낼 힘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희정 지사의 왜 30년 정치 인생 하루아침에 추락 이 문제는 사실 모든 남자들의 문제일 뿐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면서 너무나 주어진 권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갖춰지는데 또 거기서 한번 삐끗해가지고 한번 욕구를 풀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육체가 막 신체가 막 마구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때부터는 막 보피 풀린 망아지처럼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사회생활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나의 육체의 모든 걸 맞추게 되면 결국 내 육체가 원하는 갈 수 있는 방향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의 삶에 돌아와서 내가 내 육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내 삶을 표현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금 우리의 신체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살고 그 사회를 유지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의 삶을 더욱더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뭐 제 경험적인 얘기고요. 뭐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뭐 개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거는 각자 사실 해결해봐야죠. 그렇지만 내 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갖고자 하는 그 어떤 지위와 뭐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육체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바램과 어떤 소리가 있거든요. 저도 어느 날 그거를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내 개인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만족시키고 내 개인이 하고 싶은 그거에 충족을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사회생활도 좀 덜 되고 잘 안 돼도 뭐 크게 거기에 이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가 평생 해본 적은 없고 뭐 저도 그냥 뭐 사랑? 뭐,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뭔지.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의 소리에 그런 그 아름다운 사랑? 뭐, 그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걸 넌 해봐라. 라고 내 육체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육체의 욕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나이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 지금은 아직은 그게 뭐 그런 지금은 제 이제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런다기보다는 그 내 안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권력 욕구가 근본적으로는 제 안에는 권력 욕구가 있어요. 나도 애정과 칭찬을 사실은 주변 사람 주목과 시선과 존경을 받고 싶은 다른 사람들 우러러 봄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지식을 추구한 것도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변에 그 존경을 받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허영심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멜빌도 멜빌의 백경도 읽었고 섹스피어도 읽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도 했고 또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고난도의 이제 이론 물리학에 그 관심 흥미를 느꼈고 성경도 무지막지하게 읽은 이유도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읽은 것도 있어요. 또 무지하게 어려운 이제 뭐 군중과 권력도 대학 때부터 읽었고 도스토옙스키 읽었고 그래서 저하고 저를 툭 쳐서 얘기하면은 제 안에서 아주 그 남들이 책 보지도 않은 책에 대해서 줄줄 얘기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존경과 애정을 받을 거라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허영심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체가 저의 하나의 세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빌과 섹스피어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뭘 생각했고 하는 게 이제 친근해지고 그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니까 이제 그냥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과 책을 통해 대화하는 게 훨씬 더한테 유익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았고 또 한 가지는 괜히 바깥에 그런 허영심을 해봤자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인간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뭐 그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목을 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허영심보다는 그 자체의 세계, 제가 발견한 그 세계의 소중함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가 읽었던 책과 그런 사상들과 사람들 만났던 작가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그 세계로 돌아가서 하니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지금 젊었을 때 또 일반 물리학에 대한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때도 물론 허영심이 있었고 잘 몰랐는데 아는 척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때 또 열심히 공부해 놓으니까 그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수학 공부, 뭐 물리학 공부하면서 또 행복하죠. 그렇게 되면 대학 때 그 젊고 그 싱싱했던 그 시대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 그 공부했던 추억도 생각나고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알아가는 그 기쁨도 있고 뭐 그 힘으로 이제 사실은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더 얘기하자면 원래 또 좋아했던 베토벤 음악을 이제는 언제든지 아이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또 그 사람하고 또 사귀는 거죠. 그 음악을 통해서 사귀고.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풀리죠. 그렇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사회생활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우울증이 막 옵니다.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길은 다시 한번 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장시간 지금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인간이 결국은 그냥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권력이 없는 세상 그냥 누구하고나 오픈된 마음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성과를 내야 되고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세계고 그러면 객관성과 자제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냉혹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개인적인 삶에서 더 많은 만족을 얻어야 그거가 사실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삶에 더욱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지력도 떨어지고 육체도 약해지고 책을 읽을 능력도 더 떨어지고 생각할 힘도 잃게 되면 결국 언젠간 또
그 사람이 그리워서 다시 또 나 늙어가지고 또 사랑을 갈구하고 애인을 찾아다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또 나름대로 찾아놔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결국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권력 욕구, 한마디로 주변의 애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는 결국 내가 발견한 이 세계에, 내가 발견한 이 사람들과 세계 속에서 사는 걸로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또 나의 약간의 허영심,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히치콕도 남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섹스피어도 남보다 훨씬 잘한다. 성경도 내가 훨씬 더 잘한다.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중과 권력의 카네티 전문가다. 네, 한국에서는 카네티를 나보다 더 빠삭하게 하는 사람 없을걸. 뭐 이런 생각. 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내가 일반 상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걸.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영심 속에서 그걸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냥 또 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나름대로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도 권력 욕구가 만족되니까 밖에서는 권력 욕구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성욕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욕 같은 것도 결국은 적당히 사실은 사랑하는 애인을 근데 이게 뭐 돈을 주고 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적당히 이제 사랑하는 애인을 만들어서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으면 만족스러워지면서 해결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성욕이 아니라면 또 사랑하는 뭐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애들하고 뭐 또 나쁜 짓 하면 안 되지만 애들 우리 아이들한테 애정과 사랑을 쏟으면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장치들이 있고 그렇게 돼서 개인의 삶에서 아주 그걸 풍부하고 다양하게 풀어놓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런 그 지금 나오는 이렇게 남자들의 이 헛되고 이상한 일들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권력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거나 추구하는 권력이 내 삶의 모든 거라고 다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문제죠. 그거는 내 삶의 뭐 0.0000001%도 안 되는 거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뭐 놔버리면 그만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육체를 와 힘과 애정, 능력과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안 되죠. 네. 그냥 적당히 거기서 그냥 내 할 수 있는 한계 내서 하고 나머지는 내 개인적인 삶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도 저는 사회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모든 내 육체와 힘을 쏟아서 그 헌신을 하길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나한테 있는데 돈과 명예는 주어지지만 내 모든 삶과 시간을 다 쏟아 부어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네. 네. 나는 어디 갑니다. 네. 거기에 나라는 건 나의 육체죠. 나의 육체가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자유로운 길들을 막아놓고 그 길 하나로 달려가라고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돈과 시간을 써가지고 뭔가 하나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기할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로 달려가신 분들은 물러나야 될 때가 언제든지 보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것만 집착하다가 다시 또 육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저는 성적 문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명해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성적 문제, 성폭력의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남자의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우리 순수한 육체의 충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악한 게 아니고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들어맞는 거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체계에 우리 육체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그걸 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제 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거꾸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저 성욕으로 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사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사회생활과 내 실제 원하는 삶은 안 맞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빠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장치들과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개인이 개인의 원하는 그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내 특성은 이렇다. 그러니까 난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국어, 영어, 수학 막 그 어거지로 외우고 암기하고 해서 한 10년 이상을 살고 대학 공부하고 한 20년 살고 20년 공부하고 30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 또 그 승진이나 결혼 생활과 월급을 위해서 축을하고 또 자기를 자제하고 살다가 보면 나이가 이제 40, 50,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사실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보니까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만족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수학, 물리, 성경, 뭐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사람들과의 그 대화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싶어요. 예. 어려운 책을 내가 다시 읽어서 허영을 만족시켜주고 생각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소설가라고 하면 기껏해야 도스토옙스키와 뭐 그다음에 카네티와 그다음에 뭐 몇몇 작가들 뿐이고 그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슨 새로운 철학 서적을 막 어려운 걸 읽어서 아는 척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가 평소에 잘 알고 공감하고 하는 사람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제 유일한 행복이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또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더 깊이 해서 한번 죽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잘 한번 정립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나하고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고독하게 끝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거기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이제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있어도 여행을 가지도 않고 시간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거든. 그리고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제 개인 시간을 뺏기면 제 직장 생활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성욕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과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우리의 육체가 더 자유로워지고 육체가 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위험하고 그 냉혹한 그 시스템에 살짝 발을 담그고 빨리 빼자.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욕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무려 1시간이 넘었는데
결국 우리 여성들을 보면 여성들도 행복하고 자유롭게 본인들의 아름다움과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자들만 이 사회에서 권력이란 만족감을 얻고 살게 만들어놨죠.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그 자유로움과 행복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게 결국 남자들의 성적 그 시선에 이렇게 갇히지 않고 본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해도 누가 뭘하지 않고, 또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아름답구나 라는 거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거를 위해서 남자들이 젠틀하게 여성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걸 물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남성들이 멋있는 남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성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여자들의 아름다움이란 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죠? 그 수많은 여성은 또 여성을 발전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죠. 그게 진정한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사회에서 그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배려들과 그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남자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거꾸로 이제 진정한 남성이 어떤 남성이냐, 진정한 남성이 어떤 남성인지, 남자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표현하고 이렇게 마초적으로 행동하는 게 진정한 남성이에요. 여성과 아이들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을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남자들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침범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멋지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남성으로서, 그리고 젠틀하고 또 여성들을 진정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남자들이, 그게 진짜 남자죠.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우리 남성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싸우고 이 사회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정립해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남성도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권력과 욕망에 사실은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진정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남성이 돼야 되겠죠. 이 사회에서 이 약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약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너무 멋있다, 그죠? 그래서 그 책임감을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남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물러나서 개인적인 삶에서 이렇게 수련을 닦는 거잖아요. 자기 육체를 닦고 훈련을 하고 육체를 자유롭게 부릴 줄 알아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사회에 나와서는 그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멋있는 남자들이 되자.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모든 한국의 남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너무너무 긴 시간의 얘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